제 멤버십 안내는 구독력,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쌤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집값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겐 그들이 운영하는 유료 멤버십 상담료에 돈 한 푼 쓰기 아까워하면서, 아니 집값 폭락한다, 대출하면 망한다, 지옥 간다 라고 하는 폭락론자에게 11조 바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만 들어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히 소모가 되는데, 매번 인천 폭락, 대전 폭락, 광주 폭락, 대구 폭락, 울산 폭락, 부산 폭락까지 이렇게 폭락만 주구장창 외치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 짝 입장이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만 하고, 여기에다 본인이 힘들게 번 돈 갖다 바치면서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서 돈을 버셨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의 월급에서 지출된 비용일 것이고, 직장인들이라면 회사가 열심히 사업해서 벌어들인 돈인데, 그런데 부동산 폭락하라고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까지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돈줄이 모조리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 나는 월세로 살고 있으니 집값 폭락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집주인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닙니까? 부동산 망하면은 여러분의 보증금 누가 돌려줍니까? 그러니 제발 매일같이 폭락한다고 외치는 그 교주에게 한도 끝도 없이 기대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키는 것부터가 자산 형성의 시작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소문이 나오자마자 기존 최고가보다 3억 5천 높은 40억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이 끝나는 1년 뒤를 노리겠다는 지방 매수 대기자도 꽤 있네요. 압구정동 제2공인 대표. 오는 27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는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지역 주민들은 거래 절벽을 우려하면서도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를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 주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년째 표류 중인 여의도와 압구정동은 오히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반기는 모양새다. 지구 단위 계획 통과에 앞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주민들 설명인데요. 어차피 재건축 입주권을 받으려면 조합 설립 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거래가 떨어지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 거죠. 어차피 견디고 견뎌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신축 아파트로 준공이 된다면 사고 팔고 하면서 양도세 내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기다림이다. 고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나랑 큰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지능이 좋습니다. 등락폭이 큰 주식은 매초 매분 초조하고 심리가 뒤틀리지만, 부동산은 묵직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뉴스를 보면서 온갖 정보를 머리에 입력하고, 절세를 하려면 보유를 얼마나 해야 할지, 거주는 얼마나 해야 할지, 이 정도로 피땀 흘린 고민이 많이 담긴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발달할 뿐더러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 계속된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 겁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금책을 친다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 줄 것이 뻔하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재건축 진행 템포를 한 단계 더 올릴 것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래 절벽이 와도 상관은 없다. 오히려 공시가 상승폭이 더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very very 땡큐다. 이렇게 본인 부동산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투자를 보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1년부터 서울 집값 폭등한다고요. 2020년 한 해 얼마나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까? 매번 폭락이 방송 보면서 슈퍼챗 쏘고 환호하고 멤버십으로 11조 때리고 그러면서 무슨 삶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 아파트 살 여력 안 된다면은 김포 파주라도 사셔야 한다고요. 김포는 GTX D 노선 강남까지 연결 안 된다는데요. 그럼 폭망 아닌가요? 아니 이 사람들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GTX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네.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이미 인프라가 완성된 곳이자 서울과 인접한 지역, 제발 정신 좀 차리셔야 합니다.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집행 아직 시작도 안 한 곳도 많습니다. 당장 지금 삽더도 최소 3, 4년은 걸릴 건데 저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희망회로부터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예상으로는 24년, 25년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할게.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은 현 정부 기조 하에서는 앞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안성, 경남 양산 등에서는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가격 또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마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있다면 6대 광역시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투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갈 곳을 여러 군데로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야지만 폭등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토끼굴을 막고 토끼몰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토끼굴이 수십 군데에 있는데 계속해서 차례차례 막아가고 있으니 결국 토끼떼가 안 막힌 곳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에서 투자길을 제시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실크로드와 같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하고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완화, 한시적 세율 인하 이것을 통해서 거래량 증가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표시만 노리다 모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할 때가 온 겁니다. 수정한다 해도 그 대의적 명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참패, 국민들이 지금 매우 성났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폭락이도 포함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